유학교육 전문기관 IB 프랩입니다. 지금 11월이 다 돼가는데 학생들 모두 한참 바쁘게 지내실 때입니다. DP2 학생들은 이게 IB구나, 이래서 그렇게 바쁘다고 그랬었구나를 몸소 많이 느낄 시간일 테고, DP1 학생들은 아직은 여유가 있을 때이긴 하지만 새로 듣는 용어들이라든지 조금씩 터져가는 과제들로 인해 이제 슬슬 바빠지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2020년 11월에 DP2인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올해 2020년에는 매일 exam도 취소되고 학교가 빠지는 날도 많아지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한 해였죠. 이를 반영해서 IBO에서도 2021년 매일 exam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고 그에 따라서 과목별 어세스먼트 웨잉 퍼센티지도 변화를 시켰는데 어떤 과목 웨잉 퍼센티지가 어떻게 변했는가, 범위는 어떻게 축소가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올 겨울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2021년 매일 exam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anguage A Literature입니다. Korean A Literature 또는 English A Literature 듣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SL, HL로 나뉘어져 있고 빨간색 네모 부분이 Current Number of Marks, Current Weighing Percentage입니다. 예를 들어 Korean A SL Literature를 듣고 있다 고 하면 2020년까지는 Paper 1이 총 만점 20점, 전체의 35%, Paper 2가 만점 30점, 전체의 35%, IA 그러니까 Language인 경우에는 IO가 총 40점,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년에만 적용되는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네모 박스 보시면 됩니다. 페이퍼 2가 우선 없어졌습니다. 페이퍼 2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이미 배웠던 문학 작품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페이퍼 1, 그러니까 unseen literature, 내가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문학 작품,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학을 보고 분석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기술, 수사법, literary devices, 작가의 의도 분석하는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페이퍼 1이 55%, IO가 45%입니다. 페이퍼 1이나 IO나 지금 50대 50으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망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정말 잘해야 합니다. IO는 학교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선생님이 주는 점수가 거의 파이널 점수가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피드백을 자주 받고 선생님한테 의견을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Language and Literatur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터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올해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랭릿은 SL인 경우에 역시 2000년도까지는 페이퍼 1, 2 그리고 IA 즉 IO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올해 랭릿도 페이퍼 2가 사라집니다. 문학 비교 분석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역시 리터처와 마찬가지로 페이퍼 1이 55%, IO가 50%를 차지합니다. 랭릿도 둘 중에 하나 뭐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IO 특히 IO의 전 학년보다는 전해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좀 바랍니다. HL인 경우에는 페이퍼 1, 2, IO 그리고 에세이가 있습니다. 비중은 페이퍼 1이 50%, 에세이가 25, IO가 25%입니다. IO의 비중이 그나마 좀 덜하네요. Language B인 경우에는 리스닝이 없어졌습니다. Language B로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European Language SL이나 뭐 ab initio라든지 English B, HL을 많이 하시죠. 파란색 페어 보시면은 Language A보다는 퍼센티지가 35, 35, 30 이렇게 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과목 보여드릴 표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코노믹스, 지오그래피, 히스토리 뭐 등등 보여드릴 텐데 사회 과목은 공통적으로는 다들 범위가 좀 줄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줄어들었고 시간도 시험 치는 시간 많이 줄어들었고 IA의 비중이
히스토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10%씩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점수를 좀 높게 받아야겠다, 뭐 7점을 목표로 한다 싶으시면은 기초부터 튼튼히 한 문제라도 아껴야겠고 IA를 신경을 써야지 점수가 좀 잘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BM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BM은 SL, HL 모두 페이퍼 2에서 섹션 C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1이 30%, 페이퍼 2가 35%로, 원래는 45%였는데 35%로 웨잉 퍼센티지가 줄었고, 이 줄어든 부분이 IA로 웨잉 퍼센티지가 무브했습니다. IA가 25%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이코노믹스는 범위는 줄지는 않았는데 페이퍼 2에서 답을 해야 하는 문제수가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페이퍼 2의 웨잉 퍼센티지가 40%에서 30%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IA가 20%에서 30%로 웨잉 퍼센티지가 증가하였습니다. Geography 역시 페이퍼 1에서 대답해야 하는 문제수가 줄어들었고, 페이퍼 2에서는 섹션 C가 사라졌습니다. IA의 중요도가 역시 10% 증가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도 보면 답을 해야 하는 문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범위가 줄진 않았는데 문제수가 또 1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얘는 또 독특하게 다른 과목과 다르게 웨잉 퍼센티지가 종전과 똑같습니다. 혼자 독자적인 길을 또 가고 있네요. 페이퍼 1 30%, 2 45%, IA가 25%입니다. 사이콜로지인 경우에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SL인 경우에는 페이퍼 2가 없어졌고, HL인 경우에는 페이퍼 3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SL인 경우에는 페이퍼 1의 웨잉 퍼센티지가 65%, IA가 35%, 둘 다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HL인 경우에는 50, 20, 30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학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과목 중에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피직스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바이올로지 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 바이올로지 점수와 웨잉 퍼센티지인데, 케미스트리, 피직스인 경우에도 바이올로지랑 이 숫자는 다 똑같습니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피직스 모두 페이퍼 3, 그러니까 옵션이랑 실험 부분이랑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관련된 페이퍼가 없어졌습니다. 옵션이 사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공부해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 세이브를 조금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웨잉 퍼센티지는 페이퍼 1이 30, 2가 50, IA가 20%입니다. 사이언스인 경우에는 IA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페이퍼 3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진 비중을 IA로 두지 않고 페이퍼 1, 2로 분산시켰습니다. 이는 수업 실수 부족에 따라 과학인 경우에는 IA를 하려면 아무래도 레버러토리 워크를 해야 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럴 시간이 불충분한 것을 반영한 듯 합니다. 페이퍼 2에서 고득점을 이제 받으려면은 사이언스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페이퍼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실험 관련 문제, 굉장히 큰 문제 하나 있죠. 그리고 1점, 2점짜리 실러버스 이외의 내용을 묻는 문제들 등 세세한 부분을 좀 챙겨야 될 듯 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과학 과목 중에 조금 특이한 듯해요. 페이퍼 2가 일단 없어졌습니다. 페이퍼 2는 제가 듣기로는 점수를 올려주는데 좋은 역할을 했던 페이퍼였다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도 학교에서 컴퓨터하고 그런 랩 워크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여서 IA의 비중은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페이퍼 1인 경우에 이 비중이 SL인 경우에 70%, HL인 경우에는 60%입니다. 페이퍼 1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페이퍼 1을 좀 잘 못 친 것 같다. 그러면 거의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은 이번에 실라버스 대변화가 오고 처음 시험이었어요. 2021년 매에 드디어 처음을 시험을 보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AAAI로 변경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을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조금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일단 수학은 변동 부분이 없습니다. 시험 시간도 똑같고 실라버스도 똑같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범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IBO 단체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수업 시수가 일단 줄어든 것, 그리고 2020년 5월 시험 문제를 이그자미너들이 열심히 만들어 뒀는데 이걸 사용을 못했잖아요. 사용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다시 써야 될 테니까 시험 문제 유형이 종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IBO는 학생들을 챌린지하게 해주고 뭐 되게 크리에이티비티를 자극시키는 그런 좋은 교육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문제를 막 오거나 복잡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뒤통수 치려는 의도를 가진 단체는 아닌 듯합니다. 수학은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교과서 일단 열심히 봐야 되고 내용 제대로 봐야 되고 기출 문제는 5년치는 꼭 풀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학생들이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페이퍼 3입니다. 페이퍼 3는 뭐 작년까지는 원래 옵션 부분이었죠. 그런데 옵션 부분이 올해는 다 코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페이퍼 1, 2에 다 포함이 될 것이고 페이퍼 3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도 올라와 있는데 페이퍼 3 문제 유형이 꽤 새롭습니다. IB에서는 많이 못 보았던 유형이고 문제를 딱 보시면 수학이 어렵기 전에 문제가 굉장히 길고 뭐 숫자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문제들을 1시간 안에 다 풀어내야 합니다. 이런 유형들의 학생들이 좀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별 변화와 웨잉 퍼센티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과목 보면은 범위가 줄어드는 과목이 되게 많죠. 범위가 줄었다고 해서 공부를 덜하면 안 됩니다. 범위가 뭐 페이퍼 1에서 줄었다 아니면 페이퍼 2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공부 시간을 웨잉 퍼센티지가 증가한 시험 포맷을 위해 어세스먼트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범위는 나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다 줄었습니다. IB가 상대 평가는 아니지만 IBO에서 그래도 골고루 시험 점수가 분포될 수 있게 그레이드 바운더리를 조정합니다. IA 비중이 커진 과목은 IA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고요. 2020년 시험이 취소되면서 IBO로 더 넘어가긴 했지만 IA가 원래는 우선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주는 점수가 중요합니다. IA는 학교 선생님과 소통 많이 하시고 피드백 많이 받으셔서 좋은 점수로 마무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겨울방학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2021년 5월 이그잼 잘 치시고 원하는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